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예방 효과가 90% 이상인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고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발표했습니다. 90% 이상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맞는 홍역 예방 접종만큼 효과가 좋고 독감 백신보다도 높습니다. 독일 기업과 함께 개발했는데 이번 달 안에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인 효과와 부작용은 지켜봐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딱 맞춰 마치 환영하는 듯 희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첫 소식 유충환 기자입니다.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자사 백신이 90% 이상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 great day for science. It is a great day for humanity. I think we can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임상시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백신을,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을 투여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실험군에서 확진자가 10% 미만에 그친 반면 가짜 약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90%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외부 전문가 패널인 데이터감시위원회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3상 시험에 관해 내놓은 중간 결과로 최종 수치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작된 3상 시험은 앞으로 총 164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측은 11월 셋째 주에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백신은 올해 말까지 약 2천만 명가량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제조될 전망입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4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유럽 또한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200만 명을 넘었고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it's not for Pfizer to decide who will get the vaccine. I think it is for the health authorities of every country. And in many cases within the same country of every region or of every state in the US, for example.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직 백신의 장기간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효능이 얼마나 유지될지 또한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화이자 백신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는데 트럼프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영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백신이 나오길 바랐었죠. 반응이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코로나19 얘기만 나오면 백신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코로나19는 곧 사라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화이자의 백신 중간 발표가 나오자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증시가 올랐다. 백신이 곧 나온다. 90% 효과가 보고됐다. 정말 대단한 뉴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관련 소식을 전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도 환영은 했지만은 트럼프와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화이자 발표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은 돌파구를 만들어내 우리에게 희망을 준 훌륭한 여성과 남성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면서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와의 전투가 끝나려면 아직도 몇 달이 남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몇 달이 더 걸릴 것이고 따라서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대단한 뉴스지만 그것이 그런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코로나19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바이든 당선인 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자문단 출범시켰죠. 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자문단을 창설하고 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3명인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 공중보건 서비스 단장을 지낸 비백 머시를 비롯해 데이비드 캐슬러 전 FDA 국장 그리고 예일대학의 마셀라 누네즈 스미스 교수가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해 있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goal of mask wearing is not to make your life less comfortable.
is to take something or take something away from you. It's to give something back to all of us, a normal life. 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00만 명을 넘긴 지 열흘 만에 10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건데요. 이로써 최단 기간에 100만 명의 감염자가 증가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예, 다른 얘기도 잠깐 짚어보죠. 대선에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했다고요? 네, 이번에도 이른바 트윗 경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장이 국방장관 대행이 될 거라는 걸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마크 에스퍼는 해임됐다. 나는 그의 공적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인사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개의치 않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선거 캠프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여론몰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0시 기준 126명을 기록해서 연이틀 세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연쇄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천안, 아산, 원주시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전국 세 번째로 거리두기 1.5단계가 발령된 원주. 한 의료기기 업체에서 시작된 확진자는 최근 닷새간 32명에 달합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포함돼 원주시는 해당 학교들을 폐쇄하고 전교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1.5단계가 제일 먼저 시행됐던 천안에선 확진자가 거쳐간 식당을 다녀온 40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광주에서도 확진자와 교도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가평과 창원에서도 가족 모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어제 오후 6시까지 추가로 나온 확진자는 모두 31명에 달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금씩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하루 평균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에선 하루 10만 명, 유럽에선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입양 10달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한 16개월 여자아이. 경찰이 어머니를 학대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6개월이면 아장아장 예쁘게 걸을 나이인데 얼마나 때렸으면 두개골이 깨지고 장이 파열됐을까요?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30대 부부에게 입양됐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생후 16개월 여자 아기가 사망 불과 열흘 전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입니다. 입양 가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에도 아기 이마에 검은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장 파열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공식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아기는 머리뼈가 깨지고 장기가 파열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졌던 흔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검찰은 어머니를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해선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직장에 있어서 직접 가해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장인 부부나 그런 부부는 공범으로 입건을 했고 또 일부가 또 저희들이 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차에 아기를 혼자 놓아두는 등 방치를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대 혐의 인정하셨나요? 그 예상은 어떻게 인정하셨나요? 하지만 경찰은 아파트 승강기에서 어머니가 유모차를 3개 밀어 아기에게 충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또 다른 상처가 찍힌 사진을 다수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지인들 역시 어머니의 학대 정황을 증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과거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를 묵인하고 무혐의 처리한 일선 경찰서에 대해서도
감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KT의 플레이오프 1차전은 7회까지 그야말로 양 팀의 짜릿한 투수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투수들이 달고 넣은 고척돔은 결국 8회에 폭발했는데 그 승부의 마침표는 9회 두산 김인태가 찍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고척돔에서 사상 첫 중립 경기로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 명품 투수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신인왕 후보 영순위, KT의 소형준이 대단했습니다. 19살 나이가 믿기지 않는 침착한 투구로 두산의 강타선을 제압했습니다. 7회 투아웃까지 3안타 무실점 호투로 포스트 시즌 데뷔전을 강렬하게 장식했습니다. 두산 선발 플렉센도 준 플레이오프에 이어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8회 원아웃까지 탈삼진을 11개나 잡아냈습니다. 승부는 두 선발 투수가 내려간 다음부터 요동쳤습니다. 두산은 8회 바뀐 투수 김재윤에게 김재환과 하경민이 연속 적시타를 뽑아 먼저 2점을 달아났고 KT도 8회 등판한 이영하를 유한준이 두들겨 동점으로 곧장 따라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뒷심 싸움에서 두산이 이겼습니다. 9회 대타 김인태의 적시타로 균형을 깨면서 치열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선 1차전 이긴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서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 2차전 선발 투수로 두산은 최원준, KT는 데스파이네를 각각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